가등기, 전세 사기 그 가등기란 걸 설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네. 뭐 낙찰을 받아도 이게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등기가 이게 또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 경매 전문가 나왔으니까요. 이주연 위원님께서 가등기 사례가 어떤지 가등기 그 실제 개념하고요. 그 이야기 좀 잠깐 보충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아주 쉽게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 네. 드리면 일단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건가요? 네. 매수인, 제가 매도인.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네. 그 잔금기를 한 3개월 정도 뭐 1년이라고 할게요. 네네. 1년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드시죠? 불안감.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 팔면 어떡하지? 제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장님이 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찜. 제가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네. 나중에 소장님이 가등기에 한 본등기라면은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갈 수가 있는 야 거죠. 무슨 소리야? 내가 가등기 했는데 내가 그렇죠. 찜해뒀으니까 나중에 네. 내가 가지고 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사가신 분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가등기가 있는 집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겠네요. 그렇죠.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등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게 참 이슈가 되는 게 네. 일단 전반적인 외형은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파는 이유가 네. 제 명의로 사기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장님이 자기 명의로는 사기 싫기 때문에 바지 명의자를 두는 거죠. 바지 명의자. 그렇죠. 그럼 바지 명의자는 제가 되는 거고요. 네네. 제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 거죠. 전세가율을 엄청 높게 해서요. 네네. 하지만 소장님은 실제 소유자는 자본이 투입된 거는 소장님 명의죠. 원래는. 네. 그런데 제가 또 그걸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해두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지 명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등기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세 사기 물건들 중에는 실제로 가등기가 많이 많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깡통 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제가 명의로 있는 집을 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경매로. 네네. 근데 경매로 넘겼는데 소장님 명의로 가등기가 있으니까 아무도 낙찰을 못 아무도 받는 안 거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계속 유찰?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지금 계속 토로하는 것도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달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해결 방법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일반 법 논리로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명의 신탁이 될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죠. 네. 원래 소유자는 소장님인데 제가 명의를 가져온 거니까 명의 근데 신탁 그걸 어떻게 문제가 입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불러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신탁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을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 하면 평생 가등기가 남는 걸까요?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10년이거든요. 10년.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간은 그 가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 10년간 누군가 낙찰을 받기는 좀 어려운 10년 상황이죠. 너무 길다. 그러니까요. 10년 어떻게 기다릴까? 1년이면 어떻게 좀 기다려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하고 국회가 빨리 좀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